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 딱 걸렸습니다. 여지없이 또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매번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쪽팔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 MBC와 뉴스타파 등 독립언론 등이 공동 취재해 보도하는 검찰 특활비 실태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2만 6천 장의 자료 가운데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시기에 특활비 자료가 지침에 따라 폐기돼 없다고 했는데 부산 검찰 기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자료가 있다 없다 논란이 된 이유는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때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한 장관이 또 뻔뻔스럽게 해댄 거죠. 지난 6월 공개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 1월부터 6년여간의 집행 내역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가 깜쪽같이 사라졌는데요. 5월부터 8월까지의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정부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말한 지침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인데요. 법무부와 국회가 이 기간 특활비 자료를 놓고 대립한 이유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 법무부 직원에게 100만원 현금 봉투와 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필 이 시기에 특활비 자료가 몽땅 사라지면서 무단 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요. 논란이 가열되자 지침에 따랐다던 법무부 장관은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의 관행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하지만 이도 며칠 지나지 않아 거짓말이 들통나며 역대급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폐기해버렸다던 이 기간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산에서 나왔는데요. 총 2만 6천여 쪽의 특활비 자료가 발견된 겁니다. 2017년 1월부터 8월 사이 부산지검과 동부, 서부지청에서 집행한 특활비 1억 3,500여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이 나온 건데요. 두 개 지청에선 카드 영수증이 붙은 증빙 서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주장했던 검찰 내 지침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는 부산 외에도 광주지검과 장흥지청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쪽팔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기됐다던 특활비 자료가 등장했는데요. 숨겨놓은 건지, 아니면 폐기를 지시했는데 까먹은 건지, 아니면 혹시 몰라 남겨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었는데요. 그래서 부산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불통과 독선에 단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제1야당 대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이유에서건 너무 밉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함께 대화하고 또 협력해야 할 국민의 대표자인 것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도대체 왜 만날 수 없단 말입니까? 김기현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이명박 씨, 박근혜 씨야말로 실형을 선고받은 진짜 범죄자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과 민심뿐만 아니라 법이 단죄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서 단식 중인 제1야당의 대표는 안 만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말이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발언은 16일 열린 서울 촛불 집회에 참여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역시 용해인이었습니다. 그는 범죄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도 만나는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만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야당 대표를 왜 만나지 못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용의원의 통쾌한 직설은 누가 들어도 옳은 소리, 바른 소리였는데요.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런 상식과 정의, 진실은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은 또 보여주기 생쇼,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요청 알리바이 만들기 수작을 벌이고 나섰는데요. 인간이라면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단식장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느닷없이 갑툭튀하며 1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여야 대표회담은 이미 수개월 전 자신이 제안하고도 고의로 불발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드린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에 여야 당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와서요. 김 대표는 이어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짓거려댔는데요. 김 대표는 이 대표께서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생쇼를 해 보였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개진도진인 거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그 모습이 진정성 없는 가식의 행태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국힘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3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쓰지 않아도 될 세금 39억 원을 쓰게 만든 것도 모자라 다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도 보도 못한 회개한 상황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길을 열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18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김태우에게 면죄부를 주고 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께서 느끼시듯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주권을 짓밟으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리라는 민생 경제는 아무 대책이 없고 막으라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역사를 지우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두 표 차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알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진교훈 후보의 승리,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를,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궈내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